안녕하십니까. 네, 영재원TV의 전준홍 원장입니다. 오늘도 김창식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어머님들 큰 박수! 와! 그러게요. 제가 출연한 이렇게 저도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영재원 TV에 나와가지고 저희 학원이 참 그 얘기 들었어요. 대박 났다면서요? 예, 라이브가. 아니, 예. 이런 일이 저희가 대박 날 텐데. 네,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덕분입니다. 근데 라이브 어떤 건지 어머님들한테 한번 안내를 해주시죠. 아무래면 이게 라이브, 저희들 라이브 쪽에는 그 대치동 학원에서 수업도 있지만 지방에 있는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치동급의 수업을 직접 실시간으로 집에서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저희도 하고 있거든요. 라이브 서비스죠. 그러니까 지금 대치동에서 수학 선생님이 수업하고 있는 거를 바로 편안하게 방에서 아이들이 근데 요즘 우리 라이브 어머님들이 같이 들어요. 딱 해놓고 이제 학생이랑 같이 들어요. 애는 좀 짜증나지만. 얼마나 재밌어요. 예, 애는 짜증나지만 어머님 같이 들으면서 이제 수업 들으면서 이제 저희 수업도 감시도 하시면서. 그리고 당연히 우리 강사 선생님도 워낙 강의를 출중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커버됩니다. 네. 네. 가끔가다 선생님들이 허야 막 하면서 네,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이 또 어머 네, 그렇죠. 딱 그 분위기 네. 이해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저희들 라이브가 되게 트신 게 뭐냐면 약간 심화 강좌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저희들 교재 말을 해도 될 것 같아요. A급 교재라고 수학에서 심화 교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면 그런 지방 같은 경우에 A급 수업을 할 수 있는 학원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 수업을 들으려고 한다면 또 막 테스트를 받아가지고 수준 높은 아이들이 들어가고 하는데 저희들은 사실은 그렇게 막 그러니까 일정 테스트 통과하게 되면 그 수업을 다 듣게 하기 때문에 어머님들의 학생이랑 조금 A급 심화를 좀 더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어머님들의 수요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많이 신청해가지고 저희도 놀라고 있습니다. 어머님 A급 라이브 수학 심화 수업에 관심이 있으시면 네. 김창식 소장님에게 번호 여기 들어가니까 네. 여기에 꼭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요, 또 뭐 검색창에 엠베스트 라이브 치시면 또 충분히 거기에 곁들여서 대치 MSG도. 그렇죠. 네. 네. 오늘은 이제 우리 또 얘기를 나눠봐야 되잖아요. 네, 소장님.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지금의 이제 가장 핫 이슈는 영재고와 의대 아니면 또는 맞아요. 영재고하고 이제 과학고등학교라는 특목고가 네. 이제 바뀌는 그 대입에 있어서의 어떤 유리한 점이 있는지. 네, 맞아요. 사실 이거는 이게 A라고 하면 A인 거고 네. B라고 하면 B 아직까지는 네.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뭔가 이게 겉으로 꺼내놓은 것도 없이 네. 이제 뭐 그때 보니까 2026년 4월 달인가 네. 거기서 제시되어지는 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야기하는 게 뭐 이렇게 두리뭉실한 얘기밖에 안 되는 맞습니다. 추측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래도 좀 가닥을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좀 잡아주시기 위해서는 네. 근데 소장님의 좀 그런 견해가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모시게 되어진 게 그런 이유인데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네. 2025년도에 지금 한과형에서 장영실 전형을 지금 이제 원서 접수 받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영재고 선발 변화에서 이제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어떤 이런 큰 변화, 또 이슈가 정말 있는 건지. 사실 큰 변화는 선발 과정에서의 큰 변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과형 같은 게 장영실 전형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따로 구분해서 학생들을 선발한다는 거죠. 예전에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장영실 전형에 지원했던 아이가 일반 전형 2단계를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도 받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는 완전히 구분해가지고 장영실 전형 지원한 친구들은 일반 전형을 지원할 수가 없는 뭐 요런 약간 소소한 부분이 있고 근데 나머지 학교들은 하니까 크게 뭔가 어머님들이 뭔가 인지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는 그런 큰 변화는 없습니다. 대신에 약간 중요한 변화가 뭐냐 하면은 어차피 지금 약간은 이제 조기 졸업이라는 약간 이슈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원래 있었던 거 아닌가요? 과거는 있었어요. 과거들은 조기 졸업해가지고 3학년 올라가지 않고 2학년 때 이제 입시를 치러서 소위 뭐 가기원이라고 하죠. 카이스트, 뭐 지스트, 뭐 요런 울산 가기원, 뭐 대구 가기원 이런 학교들이 있거든요. 네. 그 학교로 가기 위해서라면 조기 졸업자를 그 학교들은 조기 졸업자를 뽑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는 가고 출신들 아니면 일반고 출신들만 조기 졸업자를 뽑았는데 얘네들이 이제 학생 선발하는 어떤 그런 방식의 시행령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영재고 출신들도 조기 졸업자를 받을 수 있게끔 얘네들이 바꿨습니다. 그러면 과거하고 영재고의 그런 형평성 부분이 이제 딱 어떻게 보면 좀 그렇게 되는 거죠. 비슷해졌네. 그러니까 영재고 출신들이 이제 영재고 들어가더라도 영재고 출신들도 이제 고3까지 이렇게 수업 듣는 게 아니고 자기 능력 있으면 2학년 때 딱 수업 듣고 끝내고. 고3 올라가기 전에 이제 가기원이라 카이스트나 가기원 쪽으로
진학할 수 있게 문이 열리게 되죠. 근데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지금 중3들이죠. 2024년 기준에 지금 중3들이 이제 한국과학영재학교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한대요. 그러면 한과영에 내가 들어가게 되면 그 친구들은 2학년 때 조기 졸업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와, 그러면 중2 때 들어가는 애들이 대박이겠네요. 왜냐면 중2 때 들어가서 중학교 1년 세이브에 그렇죠. 고등학교 1년 세이브에 맞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대학교 이제 2학년 될 때 졸업을 네.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 맞아요. 그렇게 해놓고 자기가 그 이후에 꿈꿀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빠르게, 예, 미래의 바탕, 밑그림을 다시 그릴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원래는 이제 사실 과학영재학교 같은 경우 학교가 AP 과목을 상당히 많이 수업을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거 조기 졸업하는 학생과 조금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기 졸업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고3 때 1학년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영재고 아이들은 3년 풀로 해가지고 1학년 올라가잖아요. 근데 3년 과정에서 이제 AP 과목을 이수를 하게 되면 사실은 얘네들도 조기 졸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과거에서 조기 졸업 학생 수와 똑같은 위치에서 조기 졸업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영재고까지 만약에 조기 졸업자를 뭐 받는 어떤 이렇게 바뀌게 된다고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영재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좀 더 빠르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박사과정까지 밟는데 어린 나이에 아까 좀 전에 원장님 말씀처럼 중학교 2학년 들어가가지고 조기 졸업해가지고 아주 그러면 군대 가기 전에 뭐 석사 박사까지 갈 수 있는 어떤 그렇게 될 수는 있겠죠. 와, 이제 시대가 점점 빨라지는데 이제 그 졸업의 과정까지 이제 빨라질 수 있다는 게 참. 네. 근데 또 여기서 또 중요하게 어머님들이 좀 주목하셔야 될 게 뭐냐면 뭐가 또 있나요? 있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되게 허심탄회하게. 네. 네. 이거 좀 예민한 부분이긴 하지만 의대 입시 이슈입니다. 또 의대인가요? 예, 의대죠. 아. 그러니까 어차피 사실은 의대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은 영재고 출신들을 정말 선호하겠죠. 상위 거의 소위 말 0.1%의 아이들인데. 그러면 만약에 영재고가 조기 졸업한 제도가 이제 활성화된다고 한다면은 지금 중3들이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한국과학영재학교만 조기 졸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거지만 만약에 이게 지금 대한민국 8개의 영재고가 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영재고 조기 졸업자들이 카이스트 들어가겠죠. 그렇죠. 카이스트 들어가서 얘네들이 의대 갈래? 그럼 학교 때려치고 반소해가지고 의대 입시를 준비해서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카이스트에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장치적으로 이렇게 막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건 지켜봐야겠죠. 근데 지금 이 정책만 놓고 본다면 충분히 길은 열려 있는 거죠. 지금 현재도 그렇거든요. 과거 출신들이 카이스트라든지 딱 들어가서 가기원에 들어가서 반수해서 의대로 가는 친구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졸업해버리면 이제 본인들이 어떤 그런 수업료를 토해낸다든지 아니면 뭐 장학금을 토해낸다 이런 부분들이 졸업했으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재학생 기간 동안에는 이제 카이스트 들어갈 때 서약서 쓰죠. 내가 의대 지원하지 않겠다. 근데 졸업했으면 아무런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영재고가 조기 졸업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게 또 의대 쪽으로 좀 많이 학생들이 쏠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 또 물론 2,000명이 아직까지 뭐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됐지만 이게 또 그대로 간다고 한다면 더더욱 또 여기서 또 추가되는 게 지금 중3들부터 이제 대입 정책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의 중3 지금 이렇게 뭔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그 약간 안개 속에 쌓인 그 부분 때문에 고민들이 엄청 많던데요. 결국은 그거잖아요.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수단이 수능인데 지금 의대 입시는 네. 수능이 중요하잖아요. 물론 내신도 중요하고 이 두 축인데 물론 논술도 있긴 있지만 영재고나 과거 출신들이 논술로 의외로 많이 뜯거든요. 똑똑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수능과 내신이 사실은 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중3 학부모님들 너무너무 잘 아시겠죠. 수능의 변별력이 일단 없잖아요. 의대 그렇죠.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등급도 이제 내신 등급도 5등급 체제로 바뀌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럼 의대는 그러니까 절대적인 어떤 학생의 변별을 낼 수 있는 두 가지 수단, 수능과 내신이 무너진 거예요. 그럼 의대 입장에서는 뭘 보고 볼까? 학생을 보고 뽑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서울대가 최근에 말했잖아요. SNU 영양평가를 우리는 보고 다 봐가지고. SN의 영양평가라는 게 도대체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소위 말하면 지금 전공 구술 면접이죠. 우리 그러니까 서울대는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야, 내신 성적 5등급 체제면 10% 안에 다 들겠죠, 서울대 가는 애들은. 네. 그럼 그걸로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없잖아요. 그것도 서울대가
대한민국의 모든 고등학교의 그 원점수를 보고 또 평가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게 고등학교마다 다르니까. 네. 그러면 또 지금은 수능은 워낙 변별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의대 같은 경우에는 미적이라든지 과탐까지 원투 과목까지 다 공부하는 애들이 오는데 지금 바뀌는 수능은 공통과학 수능이잖아요. 1학년 수능이잖아요. 그리고 수능이나 내신을 바탕으로 해서 본인들의 학교에서 수학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애를 선발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SNU 역량평가를 도입해서 직접 보고 이 친구가 우리 서울대에 올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보고 판단해서 뽑겠다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그 역량평가에서 우수한 학생들, 경쟁력 있는 학생들이 누굴까요? 원장님. 면접 잘하는 애들? 면접 잘하는 애들이 어떤 아이들이에요? 일단은 뭔가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뭔가 해보고 그렇죠. 경험치가 그럼요. 있고 공부도 어느 정도 하고 그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의 약간 주관이 뚜렷한 친구들. 그렇죠. 그런 네. 친구들이 우리 학원으로 따지면 영재교육원 가는 애들인 거죠. 그렇죠. 어릴 때부터 영재교육을 네. 가면서 본인의 어떤 진로의 목표를 맞추어서 본인의 역량을 키워오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영재고로 가고 과고로 가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조기 졸업까지 해버려가지고 카이스트 갔다가 반수해서 서울대 의대를 뚫어 버리면 그 루트가 전혀 이제 소위 말하면 허들이 없는 거죠. 지금은 영재고 가가지고 자기 재학생 때 3년 영재고 3년 풀로 다녀야 되니까 풀로 다녀서 그때 의대 지원 못 해요. 졸업하고 이제 카이스트 들어가서 반수해서 서울대 의대라든지 연대 의대라든지 뚫죠 아이들이. 하기 때문에 또 수능 공부도 해야 되는 어떤 부담감이죠. 지금 학생들은 수능이 워낙 변별력이 있는 시험이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중3들부터는 이제 수능의 변별력이 없어. 야, 그럼 말 못하는 애들은 어떻게 한대요? 지난번 영상에도 말 못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 못하는 건 중요하지 않은 거죠. 본인이 진정성 있게 본인이 원하는 걸 탐구하고 주도적으로 했는 아이들은 말을 천상요수자 말 못하더라도 이 친구가 답변하는 거에 딱 보면 정말 진정성이 느껴지고 이 친구 역량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이 거짓말 탐지기를 도입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진짜 아니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공부를 갖다가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방향성을 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하죠. 이제 근데 그 정하는 시점이 뭐 고등학교 가서 정하는 거는 대치동 바깥쪽은 네. 고등학교 올라가서 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치동 안쪽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게 늦어도 보통 중학교 2학년 때 정해지고 네. 근데 좀 빠르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정해져서 그렇죠. 그때 이제 정하죠. 가게 되니까 이제 그 시간의 텀상 한 4년을 먼저 일찍 정하느냐 아니면 4년 후에 정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결과가 다르겠네요.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죠. 예전 같은 경우 영재고로 가겠다 이런 친구들이 어떻게 뭐 기준이라고 한다면은 막 영재고가 2단계 시험이 워낙 막강하니까 그 2단계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선행을 엄청나게 많이 학습량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선행부터 해서 심화까지 경시까지 대비하고 막 이런 느낌으로 가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가는 어떤 그런 패러다임이 조금 바뀌지 않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학원을 진짜 면접 학원을 해야 되겠구나. 네. 이번에 소장님 네. 그 한과형 장영실 전형 말이죠. 맞아요. 근데 거기에서 자소서가 없어졌어요. 네, 자소서가 근데 이거 없어졌어요. 일시적인 변화일까요? 아니면 앞으로도 이런 변화가 지속될까요? 지속될 것 같아요. 사실은 영재고 자기소개서를 가만히 보면요. 영재고 자기소개서가 이게 뭔가 질문이 많고 까다로울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아이의 지원자의 수학과학적인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캐봤자 1000자 아니면 500자 내외거든요. 네. 그럼 이걸로 통해서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역량을 다 평가할 수는 없어요. 또 영재고 입시 같은 경우 아시지만 1단계에서는 학생부라든지 자기소개 추천서 같이 서류를 평가를 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 세 가지 서류에서 영재고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추천서가 중요합니다. 자기소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에 어청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수학과학적 역량은 3단계까지 넘어가서 영재서 캠프에서 다 드러나요. 이 친구가 갖고 있는. 그럼 자기소개서 천산요수 다 적어봤자 3단계 캠프 가서 딱 다 드러나. 이게 뭔가 과제 같은 거 해보라. 그룹별로 해가지고 뭔가 해보라. 이런 게 많이 수행하잖아요. 그럼 딱 보면 알거든요. 그럼 이 자기소개서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장년실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 장년실 전형의 취지는 뭐냐면 아시잖아요. 네. 정말 우수한 학생. 특히 한과형 같은 경우에는 한과형 교장이 괴짜를 좋아하거든요. 정말 괴짜. 공부 잘하는 애들 물론 중요하겠지만 공부 잘하는 애들 중에서 정말 괴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네가 학교 공부는 조금 비슷하더라도 얘가 한 분야에 대해서 정말 뭔가 깊이 있게 뭔가 천재성이 있는 아이들.
이런 애들 뽑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게 보통 이제 학생들을 만나다 보면 그 아까 그 괴짜 같은 친구, 네. 근데 한가영에서 좋아하는 친구의 한 분야에서 어떤 탁월한 맞아요. 어떤 깊이가 있는 친구.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이야기들을 상담하다가 보면 그 탁월한 깊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거에 서로의 맞아요. 견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상담을 할 때 그 깊이에 대한 부분의 차이를 이해시키는 게 되게 많이 좀 맞아요. 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네, 다르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소장님이 좀 생각하시는 기준을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우리 부모님들이 기준. 네, 왜냐면 부모님들이 사실 그 깊이에 대한 부분에 가닥을 좀 잡기가 힘들다 보니까 네. 내 아이의 그런 영양치에 대한 맞아요. 어떤 판단 기준이 약간 모호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가닥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완벽하게 이렇다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수 있을 정도의 그래도 이런 기준 하나를 이렇게 주신다면 네. 어느 정도의 깊이를 탁월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건지. 그러니까 이게 저도 뭐 수학 과학적 어떤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딥하게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제가 만난 학생들의 어떤 공통점이 뭐냐면은 어떤 본인의 어떤 한 분야에서 이 친구가 뭔가 집요하게 한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게 뭔가 탐구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지가 강하고 뭐 예를 들면 수학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수학 전 부분에 공부 잘하는 게 아니라 특히 뭐 함수 파트라든지 아니면 뭐 도형 파트라든지 기하 파트 한 분야에 대해서 진짜 확 빠져 있는 아이들 과학도 마찬가지고 그런 친구들이 사실 작년시 전형에서는 상당히 경쟁력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만약에 수학 하나를 갖다 놓고 보면 수학의 어떤 문제를 갖다 물리적으로 네. 화학적으로 그렇죠. 아니면 정보 코딩 쪽으로 이렇게 풀어보는 거를 깊이가 있다 이렇게 맞아요. 근데 네. 지금 작년시 전형에서 딱 보면은 정보 분야는 살짝 올해 입시에서 빠졌죠. 빠졌어요. 네. 빠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정통적으로 어떤 그 수학 과학적인 어떤 학문에서 이 친구가 얼마만큼 깊이 있게 사고하고 탐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은 이제 사실 일반 전형은 2단계 시험을 보잖아요. 네. 그럼 이거 수학 과학 시험을 문제를 풀고 시험을 공부하는 이게 많이 포커싱이 돼 있다고 한다면은 작년 시즌 완전히 별개인 거죠. 결이 완전히 다른 거지. 그러면 이 친구들은 뭐 특정 지역 대치동이 아니더라도 뭐 시골에 살더라도 그 시골에 자기가 주어진 환경에서 뭔가 본인의 수학 과학적인 어떤 뭔가 끼를 발견해서 뭐 깊이 있게 탐구하면서 뭔가 경험했던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이제 얘네들이 골라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그런 작년시 전형 같은 경우 정빈 자료 이거 필수거든요. 네가 수학 과학적인 정빈 자료. 그럼 네가 어떤 환경에서 그런 환경에서 네가 과연 네가 갖고 있는 그런 영재성 끼를 얼만큼 발현시키냐가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그러면은 그걸 그럼 어떻게 사실은 영재는 진짜 어떻게 보면 정말로 우리가 주위에 잘 없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우리 아이가 평범하지만 우리 아이 영재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 환경을 어떤 환경에서 이 친구가 자기 분야에 대해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집요하게 뭔가 팔려고 하고 뭔가 욕심 있게 뭐 하나 갖고 있으면 밤새서 애가 막 뭐 게임 말고요. 그러니까 뭔가 밤새서 뭔가 하는 어떤 그런 끼가 있는 친구들은 뭐 애들이 보면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레고에 막 대부분 애들 레고에 빠진다든지 공룡에 빠진다든지 빠지잖아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그게 막 일시적으로 하다가 지겨워서 간두는 아이가 있지만 전문적으로 또 그걸 가지고 계속 뭔가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본인이 더 어려운 걸 사달라고 하고 비싼 거 레고 엄청 비싼 거는 어렵죠. 성인들도 만들기 어려운 거 그런 것도 사달라면 툭툭툭 만들고 뭔가 그러면서 조금 학습적인 부분 뭐 원리라든지 이런 것까지 딱딱 하면 애가 완전 푹 빠지게 되는 뭐 그런 친구들. 그러니까 그거는 충분히 부모님들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충분히 인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힘들다고 한다면은 가장 좋은 건 있죠. 바로 영재교육원입니다. 영재교원에 수과학적인 어떤 이놈의 끼가 있어가지고 영재교육원 그러니까 교육청 영재교육원이라도 어차피 끼가 보이면은 초등학교도 아시겠지만 관찰 추천제잖아요. 학교 담임쌤이 얘를 가만 안 둬요. 이 친구 좀 끼가 있는데 어머니 하면 영재학급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뭐 이런 맞아요. 식의. 선생님께서 보내주시는 경우가 맞아. 많아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친구가 점점 더 끼가 발견되고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그 친구들은 그 끼가 계속 그 역량을 계속 뭔가 쌓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교육청 영재교육원, 대학 부술 영재교육원까지 발달하게 되면 걔는 확실한 목표가 딱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영재교육원이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바뀌는 교육 정책, 입시 정책에 맞추어서 정말 적합하다. 정말 좋다. 영재원 TV라서 그런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은 영재고라든 가고를 가기 위해서 영재교육을 했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는 앞으로의 바뀌는 대입을 위해서 상위권 의대라든지 상위권 대학 공대를 목표한다든지 상위권 대학을 목표한다고 한다면은 저는 영재교육은 무조건 경험해라.
영재교원도 아시겠지만 수학과학도 있지만 인문사회 이것도 있거든요. 네. 이런 쪽도 있고 예체능계도 있거든요. 네, 은미체 다 있고 다 있습니다. 네, 거기에 그래서 아이들 뭐 경험치 올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걸 알아보면 맞아요. 네, 요새는 많죠. 네. 네. 11만 명이 네, 영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 코드로 만드는 거니까 네. 네, 많이 있어요. 네. 예, 그런 쪽에 저는 조금은 그러니까 이제 과거 영재고가 아니라 더 넘어서 이제 내가 대입을 바라본다고 한다면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 해주는 이 영재 교육 경험이 상당히 의미 있다. 근데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바쁘다가 보면 아이고 영재 교육은 뭐 그런 거 안 해도 돼. 네, 그리고 그냥 내신 선행해가지고 시험 보면 되는데 뭐 굳이 그런 걸 갖다 자꾸 하려고 하냐. 주변 이제 어머님들이 고민하실 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바뀌는 입시 정책을 전혀 모르는 어머니들이죠. 예전처럼 석차 9등급제고 그럼 4%나 들기 위해서 치열하게 내신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공부해놓고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4%나 들겠지. 근데 이제는 10%라고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수능도 막 물화생지 1, 2 과목까지 공부해야 되고 수학도 미적분 2까지 기하까지 공부해야 되는 그런 수능이라면은 초등학교 선행하죠. 대치동에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게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다고요. 수능도 아마 영상을 보면 학부모님 잘 아시겠지만 수능도 이제 수학 같은 경우도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문과 수학이고 탐구도 고등학교 1학년 탐구 과목에서 수능 문제가 출제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시험 문제 엄청 어렵게 낼 수도 있지 않냐. 어렵게 낼 수 있어요. 근데 대학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어렵게 낸다 하더라도 이 친구가 물화생지 원투를 공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어려운 수능이나 변별 내겠다 하도 이건 의미가 없는 거야. 왜냐? 얘를 우리 대학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우리 대학 수준에 맞춰서 이 친구가 수업을 따라가야죠. 물화생지 원투를 안 했는 애 학생을 1학년 뽑으면 다시 물화생지를 가르쳐야 되는 맞아요. 네.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은 수능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수능 난이도와 상관없이 상위권 대학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러면 이건 의미가 없다. 근데 아까 그 SNU 영양평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럼 이제 서울대가 이제 영양평가에 대한 어떤 틀을 네. 시스템적으로 다시 만들게 되면 네. 다른 대학들도 따라가겠죠. 그러면 당연히 따라가죠. 연대 영양평가 별도, 그렇죠. 그다음에 뭐 성균관대 영양평가 별도. 그럼요.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지금의 그 MMI라고 하는 이 틀의 도구가 그렇죠. 각 대학마다 이제는 다 생기겠네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각 대학마다 상위권 대학이죠. 중하위권 대학은 사실 그게 의미가 없죠. 하지만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도 다 도입하겠죠. 그러면 이게 어떤 학생들한테는 기회가 되고 어떤 학생들은 조금은 경쟁자가 드러난다.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은 그런 상위권 대학은 4%에 드는 아이들만을 위한 게임이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네. 근데 이게 10% 늘어났죠. 그럼 10%대 9%, 10% 있는 아이들도 사실은 이제 1% 아이들 경쟁할 수, 자기가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경쟁할 수 있는 이제 공간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이제 1등급 받은 아이들 1%도 지금 있을 거야, 그죠? 10%인데 1% 전교 1등 하는 아이들도 있을 테니까. 근데 전교 1등 하는 아이도 이제는 뭐야? 10등, 20등, 30등 하는 아이와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왜? 10% 아이들만 되니까. 그럼 결국은 뭐냐? 정량적인 어떤 학생을 평가해서 대학이, 상위권 대학이 학생들의 정량적인 평가, 그 점수를 뽑는 그런 입시 시대는 이제는 지나간다. 그러면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까요? 어떻게 바구니에 담겨야 되는 귤이 있는데 네. 내가 그 먹는 사람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네. 이게 집을 때까지 그 부분에 대한 거에 임의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일단은 그 집히려고 하기 전 단계까지는 들어가야 되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바구니에 담겨야 되는. 그렇죠. 네, 그 이야기를 갖다가 지금 하시는 맞아요. 거죠. 네. 그 이전에는 지금 좋은 예시를 드렸는데 금바구니가 있고, 그렇죠? 은바구니가 동바구니가 있으면 같은 귤이라도 어디에 손을 가요? 금바구니. 그게 특목고 자사고 영재고라는 거죠. 그렇죠? 그 체대가 그대로 유지되고요. 근데 금바구니에 있는 귤이네. 근데 여기는 은바구니에 있는 귤인데 아주 맛있는 귤이야. 그러면 그거를 선택하는 학교가 있었다고요. 야, 네가 은바구니에 담겨 있는데 야, 실수로 네가 맛있는 귤이 들어갔네. 얘를 픽한다고. 그게 내신 1등급이라고요. 4%에 드는 아이들. 그게 일반고 아이들이죠. 대체로 금바구니에 들어가 있으면 다 맛있는데 이 친구는 은바구니에 동바구니에 들어가, 그러니까 평범한 지푸라기 바구니에 들어가 있는데 와, 여기 금바구니에 들어가 있는 애처럼 아주 예쁘게 보여. 그게 석차 1등급의 일반고 아이들이죠. 지금 현행 입시에서는 그거를 대학들은 픽했죠. 기회를 줬죠. 픽해서 한번 기회를 줬는데 진짜 네가 그 맛이 있는 귤인지 평가해서 뽑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 기회마저
없어지게 되는 거죠. 무조건 그냥 금바구니에 담겨야 되는? 담겨야 되는 거죠. 그럼 금바구니에 담기려면 본인이 금바구니에 담길 만한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어요. 중학교 때 3년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또 무조건 선행을 또 선행이 중요하지 않죠. 이거 들으셨죠? 네. 네, 이 이야기에 제가 다시 한번 되짚어본 이유는 이 금바구니라고 하는 것만 부모님들께서 분명히 이제 기억을 하실 건데 금바구니에 담기는 거에 대한 중요성은 있지만 선행학습이 그 부분에 대한 걸 다 채워주지는 그럼요. 못할 거다라는 네. 거에 한번 이 의미심장한 이 이야기를 다시 되짚어 보시는 게 네.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부모님들께서 선행학습을 하시더라도 어떤 계획성과 그다음에 방향성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단지 그냥 옆 주변에서 이제 따라가기식의 선행학습은 이제는 정말 멈춰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 생각이 네, 드네요.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소장님, 네. 이제 그 영재고 준비해서 이제 한과영 같은 경우에 장영실 전형에서 자기소개서가 없어졌지만 이 실제로 일반 전형에서는 자기소개서가 아직 남아 있잖아요. 남아 있죠. 네, 근데 이 자기소개서 일반 전형 준비하는 친구들이 이제 물론 이제 5월달 준비를 해도 되지만 네. 중간고사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맞아요. 지금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 준비를 할 때 네. 자기소개서 어떤 기재 내용에 대한 검증, 네. 그다음에 어떤 그걸 또 준비하는 데 있어서의 노하우 네. 같은 거를 알려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차피 자기소개서를 딱 보면 어차피 영재고는 이 친구가 수학과학적인 어떤 정말 영재성,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를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보려고 하겠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기소개서 수학과학적인 어떤 본인의 활동 경험을 영재성을 보는 게 글자 수가 해봤자 1000자밖에 안 돼요. 그럼 수학과학 500자, 500자 나눴으면은 500자 안에 이 친구가 수학과학적인 역량을 보여준다? 이거 불가능하거든요. 결국은 뭐냐. 사실 엄밀히 영재고 입시에서는 자기소개서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게 또 말하면 또 오해되려나?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갑자기 이제 혼돈이 올 텐데요. 그 말은 뭐냐면은 무리하게 자기소개 작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비싼 돈을 들이면서 뭔가 고액 컨설팅을 받으면서 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학생부에 딱 보면요. 중학교 학생부를 딱 보면 이 친구가 수학과학적으로 우수한 친구다라는 걸 딱 학생부에서 드러납니다. 이 친구가 교내 경시대 교내 대회 수학과학제 대회에 나갔다는 과학 전람에 나갔다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고요. 그럼 동아리 활동도 이 친구가 1학년, 2학년 때 동아리 활동을 과학 관련 수학 관련 동아리 활동했다는 거 적혀 있고요. 그다음 이 친구가 독서 활동도 수학과학 책들이 뭔가 의미 있는 책들이 박혀 있다고 한다면은 그다음 또 물론 세특이라고 하죠. 수학과학 선생님이 1학년 때부터 해서 2학년 선생님들이 뭔가 이 친구가 평상시에 수행평가라든지 이런 개인 어떤 동아리 활동과 연계돼서 본인이 뭔가 수행평가 주제를 맞추어서 뭔가 했다고 한다면 그런 내용들도 세특에 조금 기록되거든요. 이것만 놓고 보다도 이 친구가 평상시에 수학과학에 좀 열정이 있네 라고 하면서 괜찮네 라고 하면서 뭘 볼까요? 점수를 보죠. 영재고는 원점수로 볼 수 있거든. 이게 괜찮네. 점수로 봤더니 수학 80점대야. 50점대야. 50점대가 아니겠지만 70점대야. 그럼 얘는 그냥 안 보죠. 떨어지죠. 근데 봤더니만 괜찮네. 봤더니만 100점이야. 수학과학이. 내내 2학년 때까지. 물론 1학년 자유학기가 없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또 1학년 2학기 때 성적이 매겨지니까. 다 수학과학은 거의 100점, 98점. 우리 엠베스트 회원들 영재고 출신들이 수학과학 평균이 98점이거든요. 수행 다 포함하면 합격했는 아이들에. 그러니까 98점이 딱 나와. 좋죠. 그럼 뭘 볼 것 같아? 그 다음 뭘 볼 것 같아요? 학생부 봤어요? 자기소개 볼까? 아니요. 뭘 볼 것 같아요? 모르겠는데요. 추천서를 보죠. 100점 나왔어. 학교할 때 열심히 했어. 근데 추천서를 딱 보니까 추천하는 선생님이 이 친구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미치겠다고요. 네. 그럼 결국은 뭐냐? 볼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 학생이 잘해야 돼요. 학생이 학교에서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해야 돼요. 진짜 이 방송을 우리 친구들이 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부모님들 마음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학교에서 내가 공부만 잘하고 선행학습만 잘하면 되지, K보만 상 타면 되지 이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결국에 가서는 학교 생활을 자기가 스스로가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그 추천도 그냥 예전에는 추천합니다, 추천 안 합니다 했는데 적극 추천합니다 이게 하나 그렇죠. 더 생겼잖아요. 맞아요. 추천 보류. 네. 근데 적극 추천을 하면 또 문항이 또 열려요. 그럼요. 근데 이게 진짜 힘든 게 뭐냐면
선생님이 그 애한테 애정이 없으면 그 적극 추천을 눌러서 그 8개 문항을 또 채워주는 그렇죠. 이 일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런 거예요. 아. 추천서를 잘 받고 못 받고 그러니까 합격하는 아이들의 공통점이 저희도 한 조사를 해봤어요. 네. 공통점이 뭐냐면 이거예요. 선생님, 저 한국한과형 지원합니다. 추천서 수학과 선생님 찾아갈 거 아니에요. 추천서 부탁드립니다라고 딱 얘기하잖아요. 그럼 수학과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적어와. 어차피 거기에 보면 수학과학적인 어떤 내용을 적는 게 있거든요. 추천도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네네. 아까 뭐 1%에 들어서 체크해 버리면은 딱 열려가지고 적으라고 하잖아요. 너 적어와 이러면 그럼 끝난 거야. 그 친구는. 왜? 수학과 선생님이 얘를 모르는 거야. 아는 친구들은 계속 학교에서 이 친구가 영재고 갈 친구라고 하면 학교가 알잖아요. 네. 그러면 수학과 선생님 자연스럽게 얘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씁니다. 그러면 안 적어와도 난 네 스토리 다 알고 있어. 적어주는 거죠. 근데 난 너 몰라. 적어와, 선생님 적어줄게. 이래 돼버리면 걔는 이제 떨어지는 거죠. 좋은 게 아니었군요. 네, 좋은 게 아니죠. 적어라는 건 좋은 게 아니죠. 그럼 만약에 중학교 올라가서 지금 이런 거를 해야 되는 친구인 경우에 네,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갈 수 있는 중학교 1학년이라면 그렇죠.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오히려 써달라고 맞죠. 이야기하는 게 그럴 훨씬 수도 더 있죠. 유리하겠네요. 네, 근데 초등학교보다 오히려 지금 중학교 1학년이라고 한다면 중학교 1학년 선생님한테 가장 좋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나를 경험했는. 그러니까 어차피 중학교 1학년 1학기는 성적이 안 나오지만 그래도 학교 생활하면 수학과학 수업하잖아요. 그럼 이 친구가 단원 평가라든지 하면은 두각이 나거든. 딱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괜찮네라고 하면 정말 우수하다고 한다면은 담임선생님 먼저 얘기해. 너 혹시 영재고하고 목표하지 않니?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가서 예, 목표합니다. 아 그래? 그럼 지켜보겠어. 그럼 끝나는 거죠. 네, 일단 올해 영재고 준비 정말 이제 많은 것들을 알고 많은 것들을 또 준비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네, 이제 중간고사 기간 또 기말고사 기간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이런 또 희비가 또 엇갈릴 것 같아서 이런 코너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영재고 8개의 순위가 있다면 순위요? 네. 이거 약간 재미. 네, 이거는 뭐 그 학교가 이렇게 네. 편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걸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네. 그래도 그냥 만약에 소장님이 여태까지 경험하신 바로 순위를 매긴다면? 네. 저는 사실은 뭐 통상적으로 학부모는 서울과고 탑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한과형을 꼽을 것 같아요. 한과형이 가장 좋다. 어차피 영재고로 가겠다는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이공계 쪽에 뭔가 본인이 뭔가 혜택을 거겠다는 생각 갖고 있는 친구들이고 그러면 한과형 뭐 서울과도 좋아요. 시설도 좋고 하지만 한과형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카이스트랑 연계해서 뭔가 계속 학생과 대학생과의 어떤 연계, 교수님과의 또 연계 프로젝트도 서울과보다 더 활발하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저는 한과형이 가장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경기과형하고 네. 한과형 약간 비슷한 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약간은 노선이 좀 다르거든요. 다르죠. 그럼 한과형에 비해서 경기과형이 갖는 가장 큰 특색은 뭐예요? 좀 말이 경기과형,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네. 뭐래 그냥 오히려 정보 쪽에 조금 더 특화되어져 있는 그런 게 있는데 네. 그런 게 있긴 있는데 네. 근데 이게 참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애매한가요? 성적에 따라서 아이들이 준비하면서 이게 학원이 이제 잘못된 것 같아. 학원에서 이제 이렇게 반을 가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얘는 서울 가고 갈 애들 반, 얘는 이제 한과형, 그 밑 떨어진 아이들 경기 가고 이런 식으로 약간 순서를 매겨요. 안 그런데. 약간 그런 게 분위기가 있어서. 애들이 어디를 가든 간에 자기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하네요. 맞아요. 네, 어차피 인생은 내가 혼자 다 개척을 해 나가야 되는 그 수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학교마다 뭔가 특색적인 어떤 뭔가가 뭐 경기과고가 아까 말했듯이 정보 이쪽에 좀 강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정보 수업 다 하거든요. 다른 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 8개 영재, 뭐 인천과학예술영재, 세종과학예술 약간 결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 두 학교는. 네. 나머지 학교들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그게 이게 순위를 좀 이게 약간 매긴다는 게 좀 어렵죠. 그러니까 맞아요. 내 마음속에 원픽은 있지만 네. 그 부분에 대한 거에 이 순위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맞아요. 보통 저희가 이제 그 온라인 이제 유튜브 채널을 갖다 보다 보면 가장 관심도 있게 그 높아지는 그 부분에 대한 이 쇼츠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순위 매기는 거거든요. 네. 그건 우리 너무 그거에 노출되어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런 거에 노출이 되지 않아도 잘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영재고를 목표하고 준비한다고 한다면 필히 학교 설명회를 한번 애랑 같이 문의를 하더라도 지방이나 뭐 대구 과영이라든지 뭐 설명회를 무조건 참석해 보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뭔가 느끼는 게 상당히 많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보시고 선택하는 게 맞다. 그냥 막 성적대로 학원에서 어떤 특정 학원에서 어떤 성적 순대로 학교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조금은 그렇게 좀 직접적으로 발로 뛰시면서 정보를 얻으면서 우리에 맞는 환경이 어딘가 이걸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일단 영재고 준비하는 우리 학부모님들하고 우리 제자들에게 또 많은 정보를 네.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또 다음번 영상 또 준비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